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자,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 쪽으로 지금 이번 주부터 조금씩 풀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자, 멋진 분 오늘을 위해서 새벽을 뚫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머리가 벌써 바람에 날리셨는데 바람을 가르고 오시느라고. 자, 우리 정동문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문 하이! 정동문 하이! 정동문 하이! 네, 반갑습니다.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의 첫 만남 승리 가족을 이끌고 있는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번째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열정을 끌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열정을 끌어내는 것은 한 순간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또 한 3일 있으면 약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아마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 속에 시간관리 훈련의 중요성이 이제 워낙 많이 대두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른 것보다 빨리 좀 시간관리 훈련을 시켜주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시간관리를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여기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주어진 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한 9월, 10월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훈련을 들어갈 거거든요. 기초. 자, 기초 들어가기 전에 좀 몸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 일정 에너지 한번 끌어내고 합시다. 아시죠? 자,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훈련, 그러니까 자기 독백 암시라는 건데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자기가 부르면서 칭찬과 경계를 하는 그런 암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천장이 무너지도록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동문아! 시작! 넌 멋있어!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행태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지내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아,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뜨거운 나의 야망. 저 성공이 있는 나의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이 있는 나의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이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저 성공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아, 힘이 솟아오른다. 아, 힘이 솟아오른다.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을 부정받고 태어났다.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고 말테다. 나는 성공하고 말 테다. 자, 마지막으로 아예 이 오 우 우석 크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네, 잠이 좀 깨셨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까? 자, 성공의 본능은 깨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성공의 본능.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깨우시 아시죠? 네.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시간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속에 이제 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또 여기는 안 보이지만 모래가 있고 또 물이 있어요, 물. 자, 만약에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넣고 작은 돌을 넣으면은 마지막에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자, 큰 돌을 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큰 돌을 넣어야 돼요. 큰 돌을 넣으면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구멍이 나오죠. 그 구멍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작은 돌을 넣고 나면 또 중간에 약간 또 틈이 생겨. 그 틈을 타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모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물. 자, 물을 넣으면 물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이제 24시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무 사소한 것을 먼저 해버리면은 정작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할 시간이 없죠. 자, 혹시 여러분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정말 소중한 일인데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소중한 게 뭔가 뭐 운동을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 것, 또는 뭐 소중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것, 뭐 또는 내 가족과 소통하는 것, 이런 건 어때요? 뭐 오늘 하루 안 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걸 먼저 하면서 뒤로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뭐 다음 주 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계속 미루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하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밥 한 끼 사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 보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급한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볼 때 정말 내가 시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침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시계 중심은 뭐고 나침반 중심은 뭐냐? 자, 시계 중심은 쉽게 말하면 일정표대로 잡니다. 일정표. 자, 긴급한 거 중심으로. 뭐 오늘 뭐 6시에 또는 7시에 10시에 12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사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사소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내 인생에 큰 돌을 넣을 구멍이 없는 거죠. 자, 나침반은 뭐냐면은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거. 자, 인생에 소중한 걸 따져봅시다. 여러분 건강 소중합니까? 네. 건강 소중하죠. 자, 여러분 마음 관리 어때? 마음. 스트레스 관리해가지고 내 마음의 평화를 만들고 내 긍정적 마인드를 만들고 항상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 인간관계 봅시다.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는 거 아시죠? 네. 자, 인간관계 85%를 정복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업종에서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해야 될 게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첫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영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뭐 꼭 종교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영적이라는 의미는 나를 뛰어넘어서 정말 소중한 어떤 사람들 또 이 소중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 위치죠.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직업, 지역사회 또는 국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공헌, 기여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에너지인데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혹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욕구 중에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생존 사는 거 필요 없어. 뭐 나는 사랑하는 거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안 배워도 돼. 뭐 무슨 유산을 남겨 이런 거 없죠. 네. 자, 이 네 가지 욕구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 욕구를 다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가정이라는 거 봐야 돼. 가정. 자,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은 이거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부부관계라든지 뭐 자녀와의 소통이라든지 형제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업도 지금 하는 일에만 계속 집중을 해버리고 미래의 직업, 뭐 커리어 관리라고 그러죠. 자, 우리 은퇴 이후에 뭐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정말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잘렸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가하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8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뭐 신체, 건강, 사회, 영적, 가정, 직업, 재정, 또 육아, 봉사 이렇게 한 8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작게 나오면 두 가지예요. 생산 능력과 생산을 하는 거야.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생산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두 가지란 말이야. 또 이렇게 볼 수 있어. 톱날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나무를 많이 베는 거야. 인생이.
자, 그럼 나무를 베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은 톱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무만 베. 이게 A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 씌워주면서 톱날도 날카롭게 갈아주고 또 나무도 베고 또 톱날 무뎌지면 또 톱날을 갈아주고 이렇게 이제 톱날을 가는 것과 나무를 베는 걸 이제 병행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많이 벨까요? 톱날을 갈아. 네, 톱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겠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도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운동할 시간 없어. 내가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바쁜 때는 어떻게 친구를 만나? 가족을 어떻게 돌봐? 그냥 뭐 직업적인 일에만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뭐 집에도 일거리 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알은 계속 낳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돌보지 못했어요. 거위가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는 계속 했는데 톱날을 갈아주지 못했어. 톱날이 무뎌져 버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 능력을 관리하는 거하고 생산을 하는 거 상당히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적절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또 마음 관리,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 또 영적인 부분, 또 가정 이게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인생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모든 게 무너져요. 자 마음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모든 게 무너져. 자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다든지 뭐 가족들과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또 문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삶의 의미를 상실했어. 이것 또한 문제예요. 뭐 또 직업적으로 갑자기 내가 뭐 직장에서 잘렸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갑자기 뭐 카드 빚이나 뭐 빚더미에 올랐다. 이것도 문제죠. 이 모든 게 문제라고. 한 가지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있는 시간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박수 그냥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이해를 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쭉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긴급한 것, 긴급하지 않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 네 가지 이 4차 국면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1차 국면은 뭐냐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기, 급박한 문제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회의,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하면서도 급해. 자, 이거는 뭐 누구나 열심히 할 겁니다. 문제는 3차 국면으로 갈 때 문제야. 3차 국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뭐 잠깐의 급한 어떤 질문 또는 중요하지 않는 전화, 그리고 우편물, 뭐 또는 쓸데없는 참견, 많은 인기 있는 활동. 이 인기 있는 활동이 별표하세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활동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봐봐요. 오늘 점심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하게 내가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좀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행자야,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근데 이 오행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 내가 같이 점심을 먹어주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당을 포기하더라도 밥을 사줘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 인기 있는 활동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절하지 못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거절하지 못해서 어떤 예식장에 가거나 뭐 어떤 또 모임에 가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급하게 느껴지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분면 활동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내가 거절을 해도 되는 일이구나.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좀 남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도 제가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가 있었어요. 대학원 강의가 제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우리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국민학교 같이 다니고 뭐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정말 친구처럼 친했어요.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그 사촌 형님의 큰아들이 장가를 간 거죠. 자, 그러면 사촌 형님의 큰아들이 장가를 간 그 결혼식에 제가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럼 어제 제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강의를 한 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강의를 빼먹고 결혼식에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제 강의에 참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또 시간을 낭비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더 묵지를 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축의금은 보내되 결혼식에는 제가 빠질 수가 있겠죠. 축의금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봉투를 보내거나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 4분면 활동들은 뭐냐면요. 위임을 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의 제 3, 4분면인데 많은 분들이 3, 4분면의 활동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3, 4분면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아주 많은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을 보시면 이제 이 4분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급하지 않아요. 지금 급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들, 뭐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명과 비전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것들, 뭐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것들, 뭐 자기개발, 커리어 관리를 하는 것들. 요거는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뒤로 미루죠.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급한 일이 많아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계속 건강 관리를 안 해요. 계속 술 마시고, 뭐 과로하고, 뭐 탄수화물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계속 가. 뭐 오늘까지만 마시자. 오늘까지만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오늘까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 몸이 무너지죠.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자,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벼락치기. 벼락치기 건강관리란다. 자, 벼락치기 건강관리 있으니까. 벼락치기 건강관리. 자, 벼락치기 건강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뭐 다이어트나, 뭐 금주, 뭐 이렇게 이제 건강에 필요한 활동들을 우리가 미리 좀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마치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평소에 예습 복습을 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이 오더라도 굳이 밤샘을 치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평소대로 그냥 공부하면서 시험 잘 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해요. 뭐 내일 해야지. 자, 시험이 아직 2달이 남았는데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미룬단 말이에요. 계속 미루다가 시험 기간이 딱 일주일 앞당겨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벼락치기 공부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자,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처럼 우리 인생도 벼락치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벼락치기 인생. 벼락치기 인생. 혹시 나는 중요한 것을 계속 미루다가 벼락치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한 분 계시네. 여기 이제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이 8월달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몸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도 이제 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행재 본부장님은 8월달에 뭐 했습니까? 벼락치기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벼락치기 건강관리도 있고, 뭐 벼락치기 예를 들어 재정관리, 벼락치기 뭐 커리어 관리, 뭐 벼락치기 스피치 훈련, 뭐 벼락치기 또 뭐야 강의 준비, 뭐 이 벼락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벼락치기 뭐 건강관리처럼 이렇게 벼락치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벼락치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벼락치기 인생을 안 살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년 5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급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덜 생겨요. 생기긴 하는데.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2, 4분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1, 4분면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2, 4분면에 집중하지 않으면 1, 4분면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급한 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느냐, 이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봐봐요. 작은 글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간관리입니다. 자, 이 일반 할자는 전형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보니까, 자, 3, 4분면은 50%, 60%를 투자하고 있죠. 3, 4분면. 쉽게 말하면은 중요하지도 않는 급한 일, 거절해도 되고 위임해도 되고 다음에도 되는 이런 중요하지 않는 급한 일에 50에서 60%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을 3, 4분면에 투자하고 있다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1, 4분면에 25에서 30%를 투자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긴급성에 중독돼 있다. 막 대부분 벼락치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굵은 날짜를 한번 봅시다. 굵은 날짜를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보세요. 이제 65에서 80%가 몇 사분면입니까? 이사분면이죠. 그다음 20에서 25% 이사분면, 뭐 3, 4분면 15%입니다. 4, 4분면 아예 1% 이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3, 4분면 활동에서 2, 4분면 활동으로 내 24시간의 시간 활용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긴급한 건 중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중심으로 내 시간 관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야 돼. 결심이 아니고 결단을 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결단 내리신 분. 자, 고개 딱딱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옆으로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되셨죠? 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2, 4분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셨는데 어떻게 2, 4분면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일치성이랍니다. 일치성입니다. 자, 내면과 외면의 일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정체성과 가치관에 입각한 오늘의 활동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는 어떤 인생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일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정체성과 가치관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체성과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비전과 사명이 나와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맞는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 계획을 해야 되고 욕망과 자기 실제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통합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신체 따라해요. 신체. 자, 마음. 사회. 영적. 그리고 이제 심신세신. 자, 심신세신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심신세신과 관련된 게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일반 이제 톱날과 나무로 본다면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 또는 알과 황금알 낳는 거위를 본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게 다 생산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 생산 능력과 좀 생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가정, 직장, 재정 이거 보면서 이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다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타고난 4가지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뭐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PQ, EQ, IQ, SQ. 이 4가지 지능의 조화를 이루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Q는 뭐냐? 자, 신체 지능. 시작. 자, 신체 지능은 살아가는 거야. 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서를 남긴다 그랬죠? 살아가는 지능이 바로 신체 지능입니다. 신체 지능은 어떤 신체 활동이라든지 자기 절제라든지 또는 뭐 시간 관리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활동이 돈을 버는 능력이라든지 직업적인 활동이라든지 사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능력이 PQ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은 PQ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돈을 내고 안 놓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PQ가 좀 떨어진 분이죠.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몸을 다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몸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지 못해. 더 나아가서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은 일주일, 한 달, 1년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왜 돼야 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PQ에게 어떤 생존, 살아가는 것 관련된 신체 지능, 뭐 건강관리, 경제적인 활동 이게 다 신체 지능이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EQ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EQ라는 것은 이제 감성 지능이자 사회적 지능인데 이런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 소통을 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나 우리 이제 이런 참만남 심리 가족을 만드는 이 관계의 어떤 지능 이게 바로 이제 EQ라는 겁니다. 뭐 관계 지수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성공하죠. 왜냐하면은 인간관계가 85% 성공에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죠? 네. 우리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김홍원 한의사님도 계시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약을 먹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제 1순위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분들은 비록 술을 마시고 운동 안 하고 건강관리를 안 하지만 오래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분당 우리 성창원 총장님을 보면요, 성창원 총장님의 우리 그 브랜드가 뭐죠? 인맥의 달인이에요. 자, 인맥의 달인이지. 인맥의 그럼 달인. 성창원 총장님 오래 살까요? 오래 살지 못할까요? 오래 살아요. 정말 오래 살겠죠. 자, 박수 한번 쳐.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당에 오면은 이런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할 모델에 해당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자, EQ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IQ. 자, IQ 따라하세요. IQ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따라했죠. 지능지수인데 이게 그냥 이제 배우는 지수. 배우고 아까 뭐 살면서 사랑하며 배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며가 EQ라면 배우는 건 IQ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 비전을 만들고 의식 성장을 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이게 어떤 성장을 하는 이 모든 힘이 바로 IQ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비전과 사명에 입각한 인생을 사는 이런 긍정의 힘도 바로 IQ에서 옵니다. 자, 이 머리의 영역, 머리 아시겠습니까? 네. EQ는 가슴의 영역이에요. 근데 머리에 이 이성적인 힘이 커져야만 가슴의 에너지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시는 거 다 이제 배움의 어떤 과정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SQ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SQ가 정말 중요한데 SQ는 바로 영적 지수랍니다. 영적 지수. 영적 지수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뭐 절을 다녀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이라는 개념은 비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비전.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족 있습니까? 자, 가족이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직장이 있죠. 어떤 직장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 이 수도권이나 지역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우주. 이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의미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의 감각이 바로 영적 지수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영적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비전이 있다면 영적 지수가 커져 있는 거죠. 근데 비전의 위치도 뭐 가정의 비전이 있고, 직업의 비전이 있고, 지역사회 비전이 있고, 국가의 비전, 세계의 비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성창원 총장님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봉당 문화를 뭐 5대양 6대주? 네. 5대양 6대주로 확산시킨다 이런 비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비전이죠? 자, 가정의 비전이에요? 세계의 비전이에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창원 총장님은 비전이 커요? 낮아요? 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영적 지수가 높다는 거죠. 자,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세계의 비전이다. 자, 세계의 비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계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잘 살면 되지. 인생 뭐 별거 있어?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 어떤 비전이죠? 내 가족의 비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수가 올라가려면 가족의 비전보다는 이렇게 세계의 비전으로 쭉 비전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영적 지수를 키우는 의미 있는 사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 시간에 이제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 일주일. 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냐면요.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1% 아침도 월요일 하지 않습니까? 자, 봉당 세미나 월요일 하죠? 전 이제 대학원 수업을 일요일 해요. 일요일. 또 부산은 토요일 하고. 이건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활동들이 의외로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참 많아.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주간 스케줄을 설정해야 되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은 주간 계획표를 짜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좋아요. 물론 오늘 월요일 시작이니까. 그다음 인간관계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라. 인간관계는 인생 전체 85%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간관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뭐 인간관계 중요해. 나는 최고가 건강이야. 나는 최고가 뭐 배우는 거야. 최고가 나는 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 모든 최우선순위를 인간관계에 두십시오. 자, 뭐라고요? 인간관계에 제 1순위 가치를 두는 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에 반드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특수한 사정에 따라 어떤 조조조한 융통성, 그 다음에 휴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휴대를 해야만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휴대하지 않으면 자주 못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까지 조금 더 할게요. 자, 시간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1단계 당신의 사명과 비전 및 가치를 연계시켜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가족 사명서, 직업 사명서, 개인 사명서, 비전 로드맵, 가치와 신념, 목표 쓰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사명,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 상상 시각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3단계 자, 역할을 검토하고 각 역할에서 이상하는 활동 목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요일별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자, 5단계 매일 주간 계획을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성실을 발휘하라. 6단계가 이제 평가인데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다음부터 제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자, 가족 사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사명서, 그 다음에 개인 사명서, 이렇게 사명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쭉 읽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로드맵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 비전에 대한 로드맵 1, 2, 3, 4, 5, 6까지 쭉 내려갑니다. 요걸 쭉 점검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점검하냐면은 이거는 뭐냐, 가치 신념이거든요. 내 가치 1순위가 뭐냐, 2순위가 뭐냐, 3순위가 뭐냐, 4순위가 뭐냐. 내 가치 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돼.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주요 10대 목표를 또 설정해야 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설정을 하는데 1월이 아니더라도 항상 10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10가지 목표를 이렇게 쭉 하고 그 목표와 계획이 뭔지를 같이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제 이상안의 활동, 제가 이사범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사범의 활동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우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PQ에, EQ에, IQ에, SQ에 요걸 점검하고 요걸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요일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시킨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제가 1번씩 아침 성공 모임에 지금 왔죠. 그 다음에 10시에 제가 누구누님 개인 체면 치료했어요. 잠깐 점심시간에 저는 아코디언 연주를 할 거예요. 2시에 또 개인 체면 치료가 있죠. 5시에 또 개인 NLP 코칭이 또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9시가 되면 막내딸 영어 학습 코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비는 시간에 글쓰기, 카톡 소통, 강의 준비, 책 읽기, 감사 읽기, 쓰기, NLP 세미 시각화, 비전 명상, 영상 관리, 유튜브 강의 듣기.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이 짜여져 있다냐. 요걸 이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쭉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체킹을 해야 된다. 체킹. 오늘 이제 제가 이거 좀 보셨는데, 자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한번 보셨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자,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박수. 이걸 그래서 제가 뭘 계획을 잠자하고 보니 한 4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서도 쓰고요. 비전 로드맵도 만들고 가치 신념 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목표 선언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 또 어떤 활동 영역들 그 다음에 요일별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연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24시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사명, 가치,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준비된 계획된 삶 쪽으로 쭉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급한 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24시간이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 지금 당장 급한 거 중심으로 간다면은 계속 급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은 벼락치기 인생. 벼락치기 인생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이런 단어들.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 뭐 또는 사명, 비전. 뭐 가치와 신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결단을 내리는 마음이 결단을 내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메인 강의는 아니고 우리 또 중요한 강의는 우리 이문태 행복코치님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 자 멋진 시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공으로 이끄는 1%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보통 그러죠. 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이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